지난주 뉴욕의 편집숍 오프닝 세레모니가 모든 오프라인 스토어를 폐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파리의 꼴레트와 함께 페피들의 성지라고 불리웠던 이곳이 문을 닫는 소식에 많은 패션 팬들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옷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프닝 세레모니는 여행 가면 꼭 한번 들르는 핫플레이스였죠. 이번 킴키피디아에서는 오프닝 세레모니의 클로징 세레모니에 즈음하여 오프닝 세레모니의 A에서 G까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는 2002년 UC 버클리 출신의 캐롤림과 옴베르토 레옹 듀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던 중 함께 우연히 홍콩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시아의 아트와 패션에 영감을 받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의 전체적인 무드에 아시아적인 색채가 띄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이들은 이 여행을 다녀온 후 오프닝 세레모니를 창업합니다. 2002년 9월 뉴욕 다운타운의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한 오프닝 세레모니는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콘셉트로 글로벌과 로컬라이즈를 합친 글로컬라이즈 전략을 펼쳤습니다. 베르사체의 화려한 프린트 원피스와 캐즈의 스니커즈, 장폴 고띠에의 데님 재킷과 기트먼 브라더스의 빈티지 셔츠를 함께 디스플레이하는 편집 방식은 도버 스트릿 마켓이나 henko로소 꼬모가 브랜드 컨셉별로 엄격하게 머천다이징을 구별한 디스플레이 방식과는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지금은 컬래버가 매우 흔한 일이고 사실 컬래버는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 오프닝 세레모니는 많은 브랜드들과 선진적으로 컬래버를 진행합니다. 반스와 함께한 16FW 피켓을 시작으로 17년 출시한 패션팩과 글리터팩, 치파오, 세틴, 페이즐리, 글로시, 플레드팩으로 이어지는 1년간의 컬래버 라인업은 현재에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와 협업한 90년대 레트로 무드의 트랙 재킷과 스웨셔츠, 티셔츠 라인업의 캐주얼 웨어 컬렉션 역시 상징적이죠. 카파와의 컬래버는 유스컬처 트렌드의 예고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아크네 스튜디오, 버버리, 홈데가르송, 리바이스 등과의 컬래버는 오프닝 세레모니를 독보적인 편집숍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소재들입니다. 설립 이후 많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이자 론칭 패드의 역할을 한 오프닝 세레모니. 이들이 세계 도처의 숨겨진 브랜드와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진 패션 브랜드 알렉산더 왕 역시 오프닝 세레모니에 입점하여 스타덤에 오른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3년 이명신 디자이너의 로우 클래식 입점을 시작으로 2018년 국내 패션 디자이너 10인의 브랜드로 이루어진 서울 디자인 재단의 텐소울 프로젝트가 뉴욕 소우 매장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 현지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죠. 이들의 바잉 기준은 디자인과 기능성이며 상품이 너무 아름답더라도 웨어러블하지 않다면 바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약 20년간 자리를 지켜온 오프닝 세레모니지만 사람들의 쇼핑 방식의 변화는 이들에게도 큰 전환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15일 2020년 중 모든 오프라인 스토어를 폐점하겠다는 발표가 그것이었죠. 이탈리아의 뉴가즈 그룹이 오프닝 세레모니 인수 소식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이 결정에 팬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프화이트, 헤론 프레스톤, 파멘젤스 등 다수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소유한 뉴가즈 그룹은 최근 엠부시 또한 약 7,800억 원의 전격 인수에 스트리트 씬의 포식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의 디렉터 캐롤림과 옴베르토 레옹 듀오는 이에 대해 새로운 파트너가 된 뉴가즈 그룹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며 브랜드의 자체 컬렉션 생산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긍정으로 연결하고 자기 표현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꿈과 그것에서 비롯한 올림픽이라는 아이디어의 결과물인 오프닝 세레모니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관점으로 돌아올 것을 언급했습니다. 현 패션 산업은 빠르게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독특한 형태의 오프라인 리테일 스토어들이 확대되고 발전해온 것과는 달리 글로벌 쇼핑 패턴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뉴욕, 런던,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수직 상승하며 오프라인 스토어 운영에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00년의 역사의 미국 럭셔리 백화점 바니스 뉴욕이 영업을 중단한 것도 같은 이유였죠. 24시간 쇼핑이 가능하고 더 낮은 가격 검색을 할 수 있고 신속한 쇼핑이 가능해서 고객들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프라인 스토어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많습니다. 환불이 번거로워서 무료 배송이 되지 않아서 실제 상품을 볼 수 없어서 등이 그 이유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90%의 리테일 판매는 여전히 실제 매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영화와는 다르게 패션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고객들은 오프라인 스토어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주길 바랍니다. 콘텐츠 큐레이션, 소셜 네트워킹 등을 활용한 온라인 커머스를 뛰어넘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뉴욕에 위치한 나이키의 팝업 스토어인 하우스 이노베이션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앱으로 직원과 소통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매장입니다. 나이키의 헤드 디자이너 존 호크는 이곳을 광장이나 박물관,
놀이기구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장 1층의 명칭은 아레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다채로운 방식으로 쇼핑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늘 무언가를 구입하죠.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쇼핑했다는 말이 쿨하게 느껴졌던 것은 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소식과 정보를 한가득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온 모든 사람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오프닝 세레모니의 다음 챕터를 기대합니다.